16개월 만에 최고라. 경매에 무슨 일이.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경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거 한번 보세요. 2월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야, 이거 예상했던 거하고 다르죠? 지금 낙찰가율이 감정가 대비해서 87.2%까지 올라갔습니다. 1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금 시장에 경매가 또 꿈틀꿈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어떤 지표를 가지고 설명할 때마다 저는 약간의 변화만 있어도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짚어드리거든요. 경매 시장의 낙찰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요, 분명히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지금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3월이잖아요. 3월. 이미 말입니다. 이게 이사철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낙찰가가 2월에 87.2가 올라갔다는 것은 저는 시장이 진짜 꿈틀댄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많이 내려갔을 때 봐요. 많이 내려갔을 때. 낙찰가율이 낙찰률이 가장 많이 내려갔을 때 보시면 야, 이건 뭐냐 싶어요. 2023년 4월입니다. 76.5까지 갔습니다. 76.5. 그런데 2024년 2월이 87.2예요. 87.2. 야,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낙찰가율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뜻이 되는가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낙찰가율이 이 정도 올라갔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요. 예를 들어 1월에는 313개의 경매 진행이 됐습니다. 서울에서만. 이거는 2015년 6월 358건 이후로 최대예요.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경매가 쏟아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경매가 쏟아지는데도 1월에도 낙찰가율이 86.2입니다. 낙찰가율이 높아진다. 감정가 대비해서 낙찰가율이 높아진다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경매에 사람이 몰린다. 지금쯤은 아파트를 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과거에 2021년 10월에 119.9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감정가보다가 훨씬 더 높게 20% 가까이 높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또 2022년 6월에 110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 4월에 76.5는 확실히 넘어섰잖아요. 그죠? 게다가 근래 보세요. 2023년 11월에 80.7입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에 80.1이에요. 떨어지던 것이 1월에 86.2, 2월에 87.2. 뭔가 분위기가 약간 변해가고 있다는 것 확실히 보입니다. 낙찰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찰률도 여러분 낙찰률은 이거잖아요. 그죠? 낙찰률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10개가 나왔는데 3.4개, 3.5개네 34.5%니까. 낙찰이 한 3.5개 정도 됐다. 이런 뜻이거든. 낙찰률은요. 그런데 이 낙찰률도 사실 1월에 37.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월에는 34.5%로 떨어졌긴 하지만 과거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2022년 11월 보세요. 14.2%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수치죠. 2023년 4월에도 19%예요. 19%. 이게 작년 12월에도 29.8%입니다. 그런데 지금 1월에 37.7%가 올라갔고 2월에 34.9%가 올라갔다. 이 말은 경매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 내지는 경매를 해서 투자를 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뜻도 됩니다. 저는 시장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갈래에서 시장을 읽을 수 있지만요.
지금 경매의 낙찰가율이나 낙찰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 이것이 또 시장을 자극한다는 것,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2달 연속 올라갔다고요. 11월 달에 10억 3,395만 원인데 12월 달에 오르고 1월 달에 올라서 10억 5,129만 원까지 올라갔다. 6개월 사이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집값이 이제는 7.2% 떨어지는 데 그치도록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시장에 나가보면 금매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금매의 어떤 비율도 많이 줄어들었다. 게다가 금매의 폭도 지금 과거에는 30%까지 벌어졌다면 시가하고 말입니다. 지금은 20%, 10%까지 좁혀졌다. 10% 안으로 들어가서 단자리수 7.2%까지도 쭉 좁혀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시장이 부동산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꿈틀거리고 있는 것, 뭐 이 순서에 있습니다. 이 안에. 어떤 곳은 떨어질 거고 어떤 곳은 꿈틀거리고 어떤 곳은 올라가고 이럴 거예요. 다시 말해서 꿈틀꿈틀 대고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반드시 시장을 굉장히 지독하게 봐야 되고요. 제가 지표를 말씀을 드릴 때마다 임장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직까지는 임장을 해봐도 괜찮다. 시가에 적어도 20% 30% 떨어진 것이 저는 사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20% 30% 떨어진 게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왜 있느냐? 여러분, 매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2023년 1월 2일 대비해 보면요. 지금 2024년 3월 7일에 매물이 말입니다. 62.8%나 늘었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매물이 8만 102건까지 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8만 102건이 되면요. 이게 매물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매물이 많다. 공급 물량이 많다는 뜻이잖아. 가격은 떨어집니다.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고요. 저는 그래서 시장을 아직까지는 보시는 게 좋겠다. 지금 집값이 약간 회복이 되고 서울 아파트 거래 금액의 평균이 올라가니까 지금 이때다. 지금 팔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 연끌족들이 지금 팔아야 된다. 안 그러면 경매로 넘어간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시장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임장을 할 때 적어도 30% 시가에 비해 30% 떨어진 금매면 사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20%만 떨어져도 사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차피 내가 살 거니까. 내가 살 거니까 뭐 20% 떨어져도 사는 건 괜찮다.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부동산의 급등과 급락은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총선 이후에 사실 이게 어떻게 위기가 변화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어느 누구도 지금 총선 이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대로 된 지표를 내놓지 못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위험성 굉장히 크고요. 그 위험성을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지도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그러면 미지수란 단어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늘 사려는 판을 걷는 심정으로 조심하는 것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호시우보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호랑이 눈으로 경계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의 발걸음으로 뚜박뚜박 걸어가는데 우직하게 걸어가야 되고요. 저는 그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